부도. 한 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절망의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어머니의 칼국수 레시피 한 장뿐이었죠. 충무로 뒷골목, 계단폭 1미터도 안 되는 비좁은 2층 건물. 여기서 하루 몇 그릇도 팔지 못하던 보잘것없는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한 그릇의 칼국수가 55년 후 전국을 뒤덮는 거대한 신화가 될 줄을.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970년대 초 충무로 뒷골목의 한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 더미 위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부도라는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30 후반의 패기 넘치던 청년이었으나 40 중반에 접어든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깊은 한숨 소리도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한때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가족들이 이제는 실망과 원망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장은 한동안 술로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술잔을 기울이며 현실을 잊으려 했죠. 싸구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쓰라린 인생이 함께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욱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이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절규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지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느 술을 과음하고 난 다음 날 아침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칼국수가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웠던 시절마다 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넓게 밀어 국수를 썰어내고 닭뼈로 우려낸 진한 국물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때 먹던 그 칼국수 잊을 수가 없네. 그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고 배고픈 날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 칼국수를 끓여주셨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세상 모든 근심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굵직하고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의 조화가 어린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위로였죠. 사장은 술에 취한 채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완전히 망했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들의 외면,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죠.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국수를 끓여주셨죠. 밀가루를 반죽하고
얇게 밀어서 국수를 썰고 닭뼈를 우려낸 국물에 정성스럽게 끓여내셨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칼국수는 여전히 그 옛날 그 맛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사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맛, 이 정성이면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칼국수로 가게를 내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걸로 장사가 되겠니? 너나 맛있다고 하지. 하지만 사장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칼국수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마음먹었죠. 충무로 입구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마저도 빠듯한 형편이었죠. 보증금도 빌려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건물은 입구부터 좁았고 2층 음식점으로 올라가는 계단폭은 1m 남짓했고 가팔랐습니다. 손님이 오르내릴 때마다 서로 몸을 부딪힐 정도로 비좁아 불편했습니다. 1층은 다방이었고 위층이 이제 그의 국수집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에겐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툰 글씨체로 충무로 칼국수라고 하얀 판에 검정 글씨로 투박하게 1m 정도의 크기로 써붙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소박한 간판이었죠. 간판업체에 맡길 돈도 없어서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 1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서로 붙어 있어서 손님들이 팔꿈치를 부딪히며 앉아야 했습니다. 주방은 더욱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죠. 가스레인지 2개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국수를 삶을 큰 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첫날 메뉴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닭뼈로 우려낸 국물, 손으로 직접 뽑은 굵직한 면발, 그리고 그릇마다 닭뼈다귀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가격은 한 그릇에 100원, 그 시절로서는 시세에 비해 적절한 편이었습니다. 비싼 재료를 쓸 여유가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국수가 나올까? 비좁한 계단을 올라와서는 더욱 의아해했죠.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진한 닭 국물의 깊은 맛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발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그릇 팔기도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죠.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특히 충무로 인근의 샐러리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기 칼국수 진짜 맛있다더라. 한번 가봐야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실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 매일 찾아왔습니다. 점심 11시 전부터 이미 가게 앞은 북적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사람들은 숨을 몰아쉬었고 2층 작은 공간은 금세 만석이 되었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있는 손님 옆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빨리 드시고 나가셔야죠. 옆에 서 있는 손님이 슬쩍 눈치만 주면 금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손님들도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그 시절 대부분의 식당은 후불제였지만 이 집은 선불제를 택한 것이었죠. 먼저 돈을 받고 국수를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식점 공간이 좁아서
별도 계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님 회전은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손님들 스스로가 잘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오히려 계산할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더 편리하다고 좋아했습니다. 사장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면을 뽑았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적당히 익으면 건져내어 그릇에 담고 뜨거운 닭 국물을 부어 내놓았죠. 그토록 좁은 음식점에서 하루 평균 500그릇도 넘게 끓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솥에서 국물간을 맞추며 국자를 쉴 새 없이 들었습니다. 모자가 손발을 맞춰가며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 같았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가게는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칼국수 2개요. 여기 계산이요. 자리 있나요? 주문 소리와 계산 소리, 문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뜨거운 국물이 튀고 그 속에서도 맛있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사장과 어머니는 녹초가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국수를 맛있게 드셨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잘 나가던 가게에 재앙이 닥친 건 오픈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장사가 잘 되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가족들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에 불이 났어요. 1층 다방에서 새벽 3시경 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방 주인이 끄지 않고 간 전기 난로 때문이었죠. 작은 불씨가 커튼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좁은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져 있었고 위층 칼국수집까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댔지만 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작은 가게가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노력과 땀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집 이제 끝났네. 참 잘 되던 집이었는데 안 됐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몇 명 와서 안타까워했죠. 아침이 되자 건물은 새카맣게 타버린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있던 테이블들은 모두 타버렸고 주방 시설도 완전히 망가졌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하나하나 장만했던 것들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장은 불탄 가게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을 것이고 다시 시작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하라며 만류했고 지인들도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그 순간 사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더 크게. 불탄 잿더미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층 다방이 불로 망하자 아예 그 자리를 전부 임대하기로 한 것이었죠. 건물주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불날까봐 걱정된다며 주저했지만 사장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화재 예방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새로운 시설 구입비, 그리고 몇 달치 월세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필요했죠.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며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뜻 도와주었지만 어떤 이는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또 실패하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런 각오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층과 2층을 모두 칼국수집으로 만드는 대공사였죠.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주방 시설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직접 망치와 못을 들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서 손님이 올까? 혹시 너무 큰 게 아니냐? 하지만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도 손님이 넘쳐났는데 더 넓은 공간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의 공사 끝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죠. 1층에는 20개의 테이블, 2층에도 20개의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주방도 2곳에 마련해서 주문이 밀리지 않도록 했죠.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도 곳곳에 비치하고 비상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공간을 보며 사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오픈 첫날 1층과 2층이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보다 2배, 3배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죠. 여기 더 넓어졌네. 이제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겠다.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불행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뜨거운 국물을 저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포기하지 말자. 본점만으로는 도저히 손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졌죠. 손님들은 30분씩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불평 없이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분점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장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손님들의 적극적인 권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아직 이전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게를 연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작은 상점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죠. 1층이라 접근성도 훨씬 좋았습니다. 임대료도 2층보다는 비쌌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장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어머니만큼은 아들의 결정을 믿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제2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준비가 한결 수월했죠. 본점에서 검증된 메뉴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테리어도 본점과 비슷하게 꾸몄고 간판도 똑같은 서체로 만들었습니다. 제2점은 1층에 위치해 있어서 본점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40개를 배치하고 주방도 더 크게 만들었죠. 직원도 2명 더 고용해서 본점과 분점을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사장은 2 매장을 오가며 품질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본점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분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왔죠. 길 건너편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점이 만석이면 분점으로 가면 되네. 손님들도 편리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매장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찼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3시, 4시 같은 애매한 시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죠. 사장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인가? 충무로의 작은 골목이 이제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100원이던 칼국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매출은 날마다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과거 한 달 매출을 넘어서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사장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빚에 허덕이던 자신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히 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간사한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감격스러웠던 성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쯤 지날 무렵 사장은 문득 지겨움을 느꼈습니다.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잖아.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전쟁 같은 장사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어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가게에 있었고 잠들 때까지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아내와도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가끔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해도 가게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지만 정작 가족의 행복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그릇의 국수를 끓이고 서빙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왔죠. 병원에서는 쉬라고 했지만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었고 직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가게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정말 달라요. 신천지예요. 거기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 말에 사장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공했지만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말 같았습니다. 나도 한번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묘한 공허함이 그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국수 한 그릇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충무로 칼국수를 친척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사장의 의지는 확고했죠. 몇 년만 쉬면서 세상을 보고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넓은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색다른 음식들을 맛보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실컷 다녔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짜장면이 그리웠고 그 다음엔 김치찌개가 생각났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칼국수 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한식은
한국 음식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 뿌리는 한국인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고향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었죠. 맥도날드, KFC 같은 브랜드들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나는 칼국수를 충무로에만 가둬놨을까?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를 여러 지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의 한식당들도 관찰해 봤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작은 가게들이었는데 체계적인 확장보다는 그날그날 버티는 시기였죠. 만약 우리 칼국수를 제대로 시스템화한다면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3년 정도 지나자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 소식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번에는 단순한 가게 운영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미국에서 본 것들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충무로 한 곳이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면서 그는 미국식 경영 방식을 한국 상황에 맞게 응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표준화된 레시피, 통일된 인테리어,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했죠.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상표를 등록했죠. 충무로 칼국수라는 브랜드를 정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친척이 운영하던 본점도 다시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본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시피의 표준화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그동안 감으로만 하던 요리를 정확한 계량과 시간으로 기록했죠. 닭뼈를 우리는 시간, 면을 삶는 정도, 양념의 비율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브랜드화를 선언하고 가맹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국수집이 무슨 프랜차이즈냐며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무로 칼국수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 각 지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죠. 사장은 신청자들을 일일이 면접하고 적합한 후보들을 선별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이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본점과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이었죠.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성공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남점의 성공을 본 다른 지역 사업자들이 앞다퉈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왔죠. 서울 곳곳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습니다. 사장은 신중하게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려가기로 했죠.
각 지역마다 직접 답사를 다니며 입지를 확인하고 예상 매출까지 계산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실패하는 가맹점이 생기면 브랜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맛의 표준화였습니다. 지역마다 물맛이 다르고 구할 수 있는 재료도 조금씩 달랐죠. 사장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지 상황에 맞는 조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산물을 조금 넣고 전라도에서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는 식이었죠. 직원 교육 시스템도 체계화했습니다. 본점에서 2주간의 연수 과정을 만들어서 모든 가맹점 사장과 주방장들이 거쳐가도록 했죠.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정신과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위생관리, 재료 발주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칼국수 하면 충무로 칼국수.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충무로 칼국수 간판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도 낯선 곳에서 익숙한 간판을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국수집에서 전국 체인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고 사장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성과 진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장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작은 골목 2층에서 시작한 집이 이제 전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모든 변화를 믿기 어려워하셨죠. 우리 칼국수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55년이 지났습니다. 창업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가업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2대째, 3대째로 이어지면서도 충무로 칼국수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맛과 정성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업자의 정신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본점 건물은 여러 번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간판만큼은 옛날 그대로 검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간판을 보며 사람들은 추억에 잠겼죠. 여기서 아버지랑 처음 칼국수 먹었는데 학창시절 친구들과 자주 왔던 곳이네. 3대에 걸쳐 같은 곳을 찾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앉아 국수를 먹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죠. 전국에 200여 개의 가맹점이 생겼고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시드니까지 한국의 칼국수 맛을 전파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먹어도 그 첫날의 그 맛,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서도 정성과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충무로 칼국수를 찾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충무로 칼국수 먹방 할머니 칼국수 맛집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전통과 트렌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낡지 않았고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국수다. 출장길에 타지에서 충무로 칼국수 간판을 발견하면 반가워했고 해외에 나간 동포들도 고향 맛을 그리워할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정서적 위안을 주는 브랜드가 된 것이었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창업자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 진심을 담으면 한 그릇 국수도 신화가 된다. 부도라는 나락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브랜드까지 일구어낸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창업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충무로 본점에는 매일 수많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죠. 그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는 모습은 55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맛, 변하지 않는 정성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 담긴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창업자의 삶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